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자,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는 30일 새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헌법 소원과 국민투표까지 언급하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법안 상정 추진에 앞장서셨던 분이고 또 그리고 이 법안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사퇴를 하셨는데 말이죠. 네. 어쨌든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검찰 또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검수완박이란 단어는 실제 이 법안에 대한 연관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로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예. 뭐로 불러드릴까요? 수사 기소를 조금 더 분리하는 그런 수사 기소 분리 개혁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잠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두 개 경제와 부패 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1년 6개월 뒤에는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는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는 네. 직접 수사와 보충 수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따르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이 이양이 되는 거고요. 예. 보완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1년 6개월 후에도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죠. 예. 보완 수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예. 그래서 검수완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틀린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분리하는 거고 특히 예. 그중에서 직접 수사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분리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단독 처리를 했다, 강행 처리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합의를 한 것이고요. 네. 그 합의문을 단순히 이제 또 양당 원내대표만 참여한 가운데서 사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 양당의 의총까지 거친 거죠. 예. 그리고 의총에서 찬성 표결을 먼저 한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 것이지 일방 처리를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미 합의한 안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저희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마지막 밤에 이제 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네. 비공개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그 양쪽 당의 의원 2명씩이 더 참여한 비공개 조정회의를 사전에 거쳤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특별한 이견 없이 다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여하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방적 파기 또는 일방적 처리 방해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 여론에 기대서 어쨌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국민분들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 논의는 몇십 년이 된 논의였거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여러 논의들이 축적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국민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진행자께서도 이 법을 검수완박법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이 법의 내용이나 방향과는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알려지면은 또 오해에 기반한 그런 거부감 같은 것은 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지적이시죠. 저희가 잘 제대로 많이 전달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 언론이 조금 잘 안 알려주셨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가요? 예. 자,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네. 임시 국회에서 다시 이제 표결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정대로 일정대로 하셔야지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포까지 가능한 거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5월 3일 날 그러니까 30일에는 일단 임시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진행 프로세스는 사실 뭐 제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의장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라서 네. 제가 뭐 명확하게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이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건 5월 3일이에요. 그러면은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뭐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 신속하게 정부로 이송할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3일 날 바로 네. 표결하고 바로 국무회의로 넘길 수 있다. 그런 절차도 있어서 예. 의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절차상 뭐 어렵다거나 절차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5월 3일 날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무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추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총리의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그 공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 간의 조율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라서요. 네.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네. 관심이 갑자기 부상한 것이 국민투표 실시 여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72조를 보시면 뭐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정책과 법률은 다르죠. 그래서 헌법 72조를 보면 행정부가 외교라든지 안보, 국방, 통일 분야 등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할 때 네.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그 의사에 따라서 뭔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효력을 좌우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행 규정상 그 법안 헌법 외에 이 법조문 자체로 해석해도 이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중요 정책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단어가. 중요 정책 이렇게요. 예. 정책하고 법률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여서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했는데 이거 이전에 이미 헌법 조문에 따른 불가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요건이 아예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투표법에 예. 투표인 명부 작성 관련된 조항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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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그 헌재 판단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손을 댄 바가 없는데요. 영장 청구권이 결국 이게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아까도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수사를 가능하게 해놨는데요. 보안 수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영역이 남아 있죠.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두 영역도 남아 있고요. 공수처 관련된 공무원들과 경찰 관련된 공무원들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죠. 그러니까 6대 중요 범죄는 이제 다 뭐 중수청이 됐든 경찰로 넘어가는 거고. 예. 진행자분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예. 이미 헌재가 관련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공수처가 위헌적인 조직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그 청구 사건에 있어서 네. 수사 심지어 기소까지도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에 전혀 규정이 없다. 네. 입법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헌재가 설치한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능이다라고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이 하는 얘기는 이미 헌재에서 내렸던 결정과는 배치되는 주장들이죠. 네,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와 관련 없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헌재가 그렇게 명시하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를 저희가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검찰이 또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 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부분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입법 절차의 위헌 요소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배 의원은 국회법 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요. 절차적으로 탈당을 했고 국회의장에게 승인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꼼수 탈당이었고 이게 지금 무소속의 그 야당 몫으로 지금 들어간 건데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절차 위반이 있어야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 위반이 있어야 또 위법인 것이고요.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국회법 33조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고 국회의장이 승인까지 한 사안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 참여 부분은 어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지금 또 검수완박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헌재 판단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이 낸 이유가 아마 절차 위배 측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부분은 국회법 절차를 다 지킨 거라서 절차 위배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인 김진표 의원에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죠.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다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또 다른 안건조정위원회다. 안 되거든요. 법사위원장한테 그 이의 신청을 하고 재구성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절차 위배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의 규정이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라 하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법 정신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거고요. 사인을 양당이 했지만은 그 의총에서 이후에 뭐 번복을 해서 승인까지 난 사안이고 원칙적인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와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또다시 법사위원장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또 얘기해서 예. 크게 위배되는 바가 없다 진행해도 되겠다라고까지 예. 두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친 건데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회의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 위배 일방적 지연 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은 주로 국민의힘 주장 위주로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 잘 당연하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